한국에 어저께 이제 아마존이 투자를 하기로 시작했다. 요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첨단 사업 중에 테슬라 빼고는 지금 우리나라에 다 들어온 거거든요. 뭐 애플도 들어왔고 다 들어왔어. 테슬라 니들 새끼 들어오지 마. 머스크 이 새끼야. 너는 극우잖아, 극우. 나치 경례는 하는 새끼. 근데 아무래도 얘가 이제 미국에서 쫓겨나게 되면 갈 데가 한국밖에 없으니까. 어디로 와? 야,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남아공으로. 남아공에 가면 할 거 없으니까 결국 테슬라도 조만간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테슬라 관련해갖고 일론 머스크는 우리나라한테 뭐 겁나게 잘해준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송 작가가 알던 경에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미사일 발사 체계를 자체적으로 다 개발을 했잖아. 근데 윤석열이가 그걸 날려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 들어왔을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일 테슬라가 들어온다고 치면 우리나라 위성산업 내지는 우주산업은 끝장이다. 끝장이다. 분명히 테슬라가 지네 로켓 쓰라고 하면서 우리 기술 뺏어갈 거다 그 얘기 했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저궤도 위성을 비롯한 군사 위성들이 이 테슬라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고요. 그런 그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화성 개발이라든지 회수되는 로켓 기술 같은 쪽 하나도 우리 대한민국의 로켓 발사 기술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윤석열하고 집권 초기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한번 왔었을 때 뭔가 수상한 뭐가 좀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 와갖고 뭐라도 뽑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도둑놈들이 많은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에 선의로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 애들도 사실 따져보면 뭔가를 지금 훔쳐가거나 내지는 필요하니까 와 있는 거예요. 아이, 그건 뭐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들을 그냥 선의의 손님으로만 갖고 대접을 하면 순식간에 안방을 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고맙긴 해. 돈 싸들고 왔으니까 고맙긴 한데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고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 한국 경제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통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관련해서 한국의 AI 수준이 세계 3위로 올라섰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탑 프론티어, 그러니까 세계 1위의 기술하고의 경쟁 격차가 5년 정도 떨어져요. 반년, 6개월밖에 안 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관련한 얘기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산하 AI 경제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AI 확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거대 언어 모델 엑사원 4.0이 오픈 AI의 GPT-5 수준에서 약 5.9개월 차이로 근접한 성능을 보인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자, 이게 미중 격차가 5.3개월이고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과의 격차가 5.9개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6개월 이내에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음을 의미한다. 그럼 중국하고 우리 보름 차이란 얘기야?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 그렇죠. 6개월, 아니지. 0.6개월. 0.3개월이니까 0.6개월이니까 보름 차이예요. 네. 한 보름이 좀 못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열흘 후에는 우리가 중국 따라잡고 2위가 돼야 되는 거야. 딥시크가 2위인데 딥시크를 딥시크하고 따라잡았다는 우리하고 사실 거의 격차가 없다는 거예요. 딥시크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진핑 이야기만 들어가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야 시진핑 욕해봐 막 이러고. 아니 욕하는 뿐만 아니라 제가 기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쫙 이렇게 풀이 하다가도 시진핑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뭐 중국어가 나오면서 대답을 안 해 애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못 써.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이 숨어서 연구를 했길래 우리는 사실 저기도 없잖아. AI 연산을 돌릴 수 있는 이 마더보드 역할을 하는 저기도 GPU도 몇만 장 없잖아. 근데
미국은 그렇다고 치고, 미국하고 6개월이라 치고, 지금 중국하고 보름 차이밖에 안 된다 그러면, 사실 그동안 우리는, 뭐라 그럴까, 연장 없이 싸운 거예요. 저쪽 애들은 그러게. 풀 무장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린 연장 없이 싸운 거거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따라잡았느냐? 여기에 우리가 국뽕이 취해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1위는 다 아는 그 챗 GPT잖아요. 챗GPT도 지금 5까지 올라갔어요. 5고 2위가 딥시크인데 이거 다음이 우리나라라고? 아니 저는 다른 것도 많이 뭐 클라우드나 뭐 퍼플렉시티, 제미나이, 그다음에 그록 뭐 이런 거 다 쓰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 몰랐어. 우리나라 게 있는지 몰랐어. 그래서 엑사와 우리나라 4.0. 게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거 연산하는 그 숫자를 플롯이라고 이제 이게 한 개의 AI가 질문을 줬을 때 이거를 생각하고 연산하는 플롯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개당 초당 할 수 있는 계산 연산 속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미국은 빠르고 또 훨씬 많은 이 GPU를 통해 가지고 대규모의 어떤 그 AI를 돌리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상으로는 물리적으로 상대가 안 되잖아. 쟤들 기차 타고 가는 거, 우린 자전거 타고 가는데 도저히 못 따라잡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따라잡는데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LG 거거든요. 네. 이거 언제 했대? 그래서 자, LG가 전에 한번 AI 관련해서도 그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LG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AI 쪽에서는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성과를 거둬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LG가 하드웨어 없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국가 기밀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한번 몰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AI가 컴퓨터 안에서 구사해갖고 연산을 만들어내는 능력과 속도는 미제와 중국제가 폭발적으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암산하고 숫자를 풀어내는 능력에 있어서는 우리 AI가 그쪽 AI를 못 따라가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얘들은 슈퍼컴퓨터고 우린 동네 PC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AI를 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을 대신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시키는 거잖아. 그러면 결과치는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야, AI, 너 이걸 갖다가 물을 끓여. 물을 끓는데 어떻게 되는지 이걸 계산해봐. 라고 했을 때 미국 AI는 수천만 개의 경우의 수를 돌려갖고 막 이걸 정산해갖고 온갖 방법으로 끓여요. 전기로도 끓이고 화석으로도 끓이고 가스로도 태양열로도 끓이고 원자력으로도 끓이고 이 모든 경우를 복잡하게 생각해서 물을 끓이는 결론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쪽의 최적의 조건을 찾아간다는 거지. 근데 한국적인 AI의 특징은 애초 시작할 때부터 실행에 대한 단계를 판단해서 만들어내는 쪽으로 진화를 해왔어요. 즉, 모든 AI들은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거를 다 놓고 연산을 해. 쓸데없는 연산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한국적 AI는 물을 끓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도구부터 찾는 거예요, 도구부터. 즉, 같은 연산에 대한 지령을 내렸을 때 한국적 AI의 구조는 일단 이 명령의 본질을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그 명령어를 빨리 가장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끔 이러한 학습 구조를 가지고 AI를 발전시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일을 시키는데 이 기술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로봇한테 명령을 내리는 방식을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로봇 기술이 테슬라를 뛰어넘었다. 우리나라의 각종 로봇들이 할 수 있는 연산이나 이런 로봇들의 활동이나 실제 산업 로봇 현장에서 하고 있는 그 적용성이 제일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AI 알고리즘을 접속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애들이 지금 로봇을 만들잖아요. 로봇을 만들었고 AI로 가동을 시킨다는 얘기야. 자율주행 내지는 네가 걸어가지고 저기 있는 쟁반을 집어갖고 와라고 시키면 얘네들은 모든 악조건에 걸려있는 상황을 다 계산하는 다 거? 계산하고 가는 거야. 그럼 그런 상황 하에서 예를 들어 앞에다 계단을 둔다든지 장애물을 준다든지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얘네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실수를 그거를 로봇가 스스로 통과할 수 있을 때까지 별의별 방법을 다 써요. 근데 우리나라 AI는 딱 봐서 예를 들어 계단 올라갔어. 넘어졌잖아. 아, 이걸 왜 넘어졌을까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넘어지기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가를 지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 프로세스에 가장 빠르게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로봇 학자들이 이 AI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로봇은 다 똑같이 만들었겠죠. 로봇 관절 구조나 발 구조나 균형 구조 뭐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상황인 건데 이런 로봇들을 풀어놓고 사전에 프로그램 되지 않은 장애물과 각종 여러 가지 위험 요건, 쉽게 말하면 방해물들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놓고 컨테스트를 해봤는데 한국 로봇들이 이걸 가장 빠르게 습득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AI의 지금 LG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거는 도달 속도를 바라보는 방식이 무제한대로 계산을 많이 하는 게 아니야.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이 프로토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생각하는 AI로서 자기 연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간단히 말하면은 출발선에 다 서 있어. 그런데 자, 저기 결승선이야. 저기까지 빨리 도달해야 되는 게 이기는 거야 라고 명령을 다 줬어. 그러면은 나머지 애들은 앉아가지고 내가 저기까지 가는데 생길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다 일단 다 계산하고 앉아있고 우리 거는 일단 그래? 그럼 가다가 넘어졌어. 왜 넘어졌지? 졌지? 라는 거를 판단하고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갖고 거기에 마땅한 게 앞에 왔던 거는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새롭게 나타난 변수에 대해서 이걸 맞춰갈 수 있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들이 지금 현장에 들어가서 쓰이고 있는 게 이제 한국에 로보틱스가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 테슬라가 쓰는 테슬라 휴머노이드가 있단 말이에요. 둘 다 휴머노이드야.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 시험 공장 안에서 부품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로봇가 집어가지고 이 선반에다 갖다 끼워 넣는 연습을 시켜봐요. 바닥에 있든 여기에 있든 멀리 떨어져 있든 뒤집어져 있든 세워져 있든 아무튼 이거를 저기다 정리해서 꽂아라라고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이 똑같은 거 테슬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를 집어드는 것도 힘든데 집어들고 나면 가장 높은 위치부터 하나하나씩 이렇게 꽂아 들어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게 그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에 맞춰 이걸 채워라 그러면 왼쪽 모서리부터 오른쪽으로 채우든지 위에서 아래로 채우든지 이렇게 간단 말이야. 융통성이 없다. 융통성이 없어. 근데 거기 중간에 뭐가 하나 다른 게 박혀 있잖아. 그러면 어떡하지? 고민해. 그래갖고 원래 다른 자리로 했던 자리로 돌아가. 다시 돌아가 이걸 한다면 한국 로봇은 어떻게 한다? 애초에 꽂을 때부터 듬성듬성 꽂아. 일단 눈에 보이는 데부터 가까운 데서 일단 꽂아. 꽂다가 빈자리가 생긴 게 보이면 그 빈자리에다 또 꽂아. 서랍이 조금 비틀어져 있으면 내가 몸의 각도를 비틀어서 꽂아. 이게 실제적으로 로봇 산업 현장에서 실험한 데이터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지금 전 세계나 미국에 있는 이런 AI 학자들이 오히려 우리나라한테 물어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똑같은 기준 하에서 연산 능력으로 따지면 못 따라가요. 근데 이거를 실용화 시켜갖고 앞으로 로봇에도 심을 거지만 다양한 산업기계에도 심을 거고 자동화에도 심을 거고 뭐 의료나 뭐 바이오에다 이런 거 심을 거잖아. 결과적으로 너무 멍청하게 모든 걸 계산하는 로봇은 전기만 많이 먹는 거예요. 이 최적화 학습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지금 한국 기술진이 만들고 있고 여기에 대한 벤처 투자가 엄청나게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만간 열흘 후에는 요거 아마 여기 조사된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조사된 시점이 지났으면 최소한 응용 분야 안에서는 우리가 이미 미국이나 중국의 수준을 따라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보다 그쪽에다 투자를 안 하고 지금 삼성 로보틱스하고 지금 여기 댄슨왕이 협업을 해갖고 공장 자동화를 추진하는 이유 안에도 우리나라의 AI 시스템들이 실용화 직전 단계까지 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앞으로 GPU를 옮겨 받아갖고 활용하게 되면 그리고 이러한 AI를 통해 가지고 공장 자동화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보다도 훨씬 더 똑똑하게 판단하고 안전하게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 예를 들어 기계 작동에 대한 부주의나 공장 안에서 이런 거 없이 완벽하게 처해져 있는 상황 하에서 트러블 없이 공장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저는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출시하게 될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데서 보면은 한글이 과학적으로 짜져 있기 때문에 이 언어 모델에서는 또 이것만큼 뭐라고 해야 되나 효율적인 언어가 없대요.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 근데 한글은 이게 누가 만든 거잖아요, 결국에. 쓰기 위해 만든 거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학습하는데 훨씬 더 편하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글은 3차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고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 갖고 3단 모음, 3단 자음이 통합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해하기에 자판의 코드를 이해할 때 사람과 사람이 이제 언어로 통화하지만 문자로 통화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과 컴퓨터가 문자로 통화하게 되면 가장 프로그램을 하는데 명확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게 한글의 특징인데 이게 자판이 너무 쉽기 때문에 또는 거기에다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언어 모델 안에서는 한글이 오히려 표준어가 돼야 된다. 국제 표준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저기 중국어나 영어 같은 것들은 대충 던지는 말들이 많잖아.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단어들이 많아. 만들어야 되잖아. 응. 새 물건이 나오면 새 단어를 만들어야 새 되잖아. 단어를 만들어야 돼. 근데 한글은 소리 문자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완벽하게 표현해갖고 지정해서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지. 근데 또 단점도 있어요. 우리나라 언어 모델은 음성화를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발음이 너무 완벽해요. 그래서 실제로 아나운서나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합니다만 한글과 중국어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언어의 높낮이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대한 감정 변화나 의미의 변화가 생기고 또 이러한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 한국 사람들은 텍스트로 전달을 받아가지고 AI랑 일하기는 너무 좋은데 이거를 대화용으로 만들게 되면 굉장히 어색한 대화로서 상대방한테서 이걸 듣게 된다는 거지. AI 안에서. 그래서 우리 언어 부분 안에서 우리가 도달률이 중국하고 비슷한 수준 또는 지금에 있는 수준에서 얼마 못 올라가는 거는 이 언어에 대한 통칭적인 거고요. 문자 같은 문자를 통한 이러한 코딩이라든지 명령 전달이라든지 그에 대한 결과치를 받아서 이해하는 수준은 한글만큼 진짜 3차원 코드로 잘 만들어진 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와 같은 언어 모델을 구사하는 게 단순하게 대화형이 아니라 진짜로 사람이 업무 지시를 하거나 또는 컴퓨터하고 뭔가 중요한 내용들을 주고받아야 될 때 그때는 한글이 표준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개발 비용이라든지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한글이 일본어나 뭐 영어 같은 경우보다 처리 비용이 20에서 30% 절감된대요. 예,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AI 체계 아래서 한국은 외국이 양과 그 돈으로 규모로 몰아붙일 때 내적 충실을 통해 갖고 새로운 AI의 추구 방향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우주의 신비를 풀어야 되는 천문학이나 의학 같은 데서는 덜 할지 모르지만 요걸 의논해서 산업화 자동화를 하거나 로보틱스를 하거나 뭐 이런 실무적인 쪽에 대한 그 실용화라 그러죠. 실제적으로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화를 위한 진행은 한국 방식이 표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세계 AI 학자들의 공통적인 일종의 기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GPU까지 완전히 장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고유의 AI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적인 표준으로 이 AI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3년 보고 있거든요. 이 AI가 그러니까 그 계산 능력 안에서는 떨어질지 몰라도 실용화 능력, 실질적으로 사람과 대화하고 우리 행정이라든지 우리 그 의료기에 대한 뭐 원격 치료라든지 또는 로봇가 만들어내는 제품을 만드는 자동화 공정이라든지 요런 실용화 단계 안에서는 가장 표준화된 모듈이자 가장 기본적인 모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지켜보시면 1, 2년 안에 AI 부분 안에서 왜 한국이 세계의 톱 국가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결과가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